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세아그룹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플랜트 안전, 재무 회계 부문에 정규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5월 14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포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강미승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TCC 스틸입니다. 포항시 남구 개동로 소재의 표면 처리 강제 제조업체에서 물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생산 제품 내수 업무 보조 및 수출입 관리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25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5월 4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TCC 스틸에서 생산 제품 내수 업무 보조 및 수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할 물류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25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PLM입니다. 포항시 남구 상도로 소재의 전기공사업체에서 내선 전기공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포항 제철소 건물대회 조명 수리 및 유지 보수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5월 8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PLM에서 내선 전기공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강미승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원 지역의 채용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병주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구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운홍식품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퇴계공장길에 위치해 있는 닭갈비 생산 및 도소매 업체로 생산직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생산 현장 육개 해체 등 생산직 업무이며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습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 오전 10시, 오후 3시 30분에 30분씩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급여는 230만 원이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운홍식품에서 생산직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 육개 해체 작업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급여는 230만 원 정도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인터포입니다. 이곳은 강릉시 교동광장로에 위치해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사업장으로 경력직 IT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정부 R&D 사업 계획서 작성, 연구과제 진행하는 업무이며 경력은 2년 이상이고 학력은 4년제 졸업대학 이상입니다. 3개월 근무 후에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예정이며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600에서 4,800만 원까지이며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문서 있을 경우 첨부하셔서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 소재 기업 주식회사 인터포에서 IT 사무원 경력직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연구과제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경력은 2년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봉은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정말 핵심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GPT, 오늘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부터 우리 코너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업 GPT 코너인데요. 요즘 핫한 이 챗 GPT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쌤, 제가 여기서 깜짝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GPT, 네. 혹시 어떤 거의 약자인지 알고 계세요? 아, GPT 기억했었는데 네. 까먹었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GPT로 삼행시 한번 갈까요? GPT 3인치 G. 운 띄워주세요. G, 바로 된다고요? 이렇게 바로요? 정말 애드립으로? 해야죠. 와, G, 지금 많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P, 피 터질 것 같네요. 눈알이 지금 충혈됐죠? 네, 진짜로 충혈됐어요. T, 튀어나가고 싶네요. 이렇게 멋진 삼행시를 해주신다고요? 이제 진짜 즉석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말씀드린 건데 네,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놀랐어요. 아닙니다. 삼행시 장인이시네요, 쌤. 삼행시 장인이다 보기보다는 네. 이제 오늘 이제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아. GPT가 뜻하는 바가 이제 AI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제가 예, 또 예. 인공지능 같은 약간 웃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네. 약간 입만 웃는다, 약간 자본주의의 미소다, 약간 로봇의 미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농담이고 예. 취업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사실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예. 입력만 하면은 막 모아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취업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알아야 될 이슈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예. 좀 이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오. 좀 의미를 부여하고자 아. 이제 취업 GPT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와, 진짜 의미가 있네요. 제가 GPT를 미리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약자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런 거의 약자래요. 그러니까 오. 제너러티브가 미리 훈련된 그 발생, 생성, 변환기 막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GPT를 어떻게 취업하고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챗 GPT처럼 우리 취업 GPT로 미리 잘 학습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직업 생성, 직업 전환 잘 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때요? 지어주신 건가요? 진짜 이 GPT 의미를 담아가지고 취업 GPT랑 좀 연관을 시켜봤어요. 저랑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취업 GPT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갔잖아요. 새로운 코너로. 오늘 우리 취업 GPT 첫 시간인데 취준생들이 꼭 챙겨가야 할 주제로 어떤 거 선정하셨나요? 약간 GPT라는 단어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에 꽂혔나 봐요. 예. 그래서 이번엔 UAM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UAM. 네, 맞습니다. UAM 하면은 Urban, Air, 모빌리티? 정답. 맞아요? 모바일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약자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모두의 체험 톡톡 나오려다가 지금 약간 헷갈렸어요. 모빌리티. 맞습니다. 모빌리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반 에어 모빌리티. 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 도심 항공 운송 체계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도심항공 이동수단이라고 하면 되겠죠. 모빌리티 아. 자체가 이동수단, 운송체계 이렇게 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항공기를 이용해서 사람과 화물을 도시에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기가 도시에서 좀 돌아다닌다. 그냥 지금 생각했을 때는 좀 위험해 보이고 그쵸. 보통 항공기라면 엄청 큰 소음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은 거예요? 일단 비행기는 뜰 수 없겠죠.
아, 예. 날개에 부딪히면은 최소 사망입니다. 아, 그죠? 아파.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도심에서 이동을 그래도 하고 있던 것이 예. 사실 헬리콥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빌딩에서 빌딩으로 이동을 했고. 근데 예. 이제 헬기도 사실은 그 규모나 네. 좀 이제 이동수단으로서는 경쟁력,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드론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각광받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실은 뭐 무인 드론이 많은 데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드론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무기로만 쓰인다든지가 아니라 사람을 이동시키고 물자를 이동시키는 운송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오, 그럴 때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차세대 솔루션이다, 네.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생각해가지고 예.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에어택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 같은 것들을 이제 네. 좀 그 UAM의 일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UAM 이제 미래 운송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취업 GPT 시간에 첫 주제로 선정을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핫한 주제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줘야 예, 되잖아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관련된 기사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뭔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술이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로도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예타 조사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예. 진짜로 말 그대로 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정책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걸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제 드론, 헬기 뭐 이런 것들이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라고 네. 그 도입되는 시기를 추측했는데 예. 2030년이라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사실상 이제 한 7년 정도 남은 거겠죠. 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초기 상용화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당장 내후년인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 성장기를 대비해서 안정한 운영 같은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자 R&D 사업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정부만 참여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R&D 사업은 민간 기업과 함께 항행 교통 관리라든지 네. 버티포트 운영 지원이라든지 네. 안전 인증이라든지 통합 실증 같은 이런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거의 5년간 거의 3천억 원, 2,997억 원 규모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요. 와, 5년간 3천억 원 수준이면은 제 계산이 안 되는데 1년 동안 한 600억? 그렇죠. 맞나요? 거의 그쵸? 뭐 예. 5년 5년 동안 3천억 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투자한다고요? 일단은 이 UAM이라는 게 예. 이제 항공기 기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드론 이게 사람을 운송시킬 수 있는 그 기기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앞서 제가 일단 버티포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이게 뭐의 약자인지 그냥 추측을 해본다면 이제 버티칼 에어포트이지 않을까. 아, 이제- 수직 항공 그렇죠. 운송하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착륙장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네,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한 대, 두 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몇십 대, 몇백 대, 몇천 대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거나 교통사고가 공중에서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정말 큰일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항행 교통관리 서비스도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또 이거를 관련돼 가지고 교통 서비스 플랫폼도 분명히 필요로 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되기 때문에 이제 좀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기체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UAM 전용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운송 관련한 루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미래 운송 수단인 것 같습니다. 이 UAM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취업 GPT의 주제로 선정된 이유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UAM 자체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래요? 이거를 좀 굉장히 최근에 화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네. 거의 2010년도, 2000년대 초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드론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가시화되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영역까지 온 게 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불과 한 빠르면 3년, 늦으면 7년 안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드론을 탈 수 있게 된 거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미리미리
애초에 이런 것들을 생각했나라고 보니까 네. 사실은 도시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보통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네. 메가시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강남에서 광화문까지 오는데도 거의 1시간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도는 걸리죠. 지하철 탄다 그래도 돌아서 가야 될 필요성도 네, 있고요. 1시간은 걸리죠. 1시간 정도는 아마 이 한남대교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네. 오랜 시간이 투여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비행기 타가지고 뭐 우리가 일본 옆 나라 가는데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는데 맞네요. 예,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데 1시간이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도시가 단순히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충칭, 상하이, 뭐 델리, 뭐 이스탄불, 도쿄 다 1,000만 이상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들은 당연히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라는 건요. 이동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걸 넘어서요. 물류 이동에도 굉장히 비효율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인적 자원이 됐던 물적 자원이 됐던.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네. 이 사회적 비용을 같은 경우 이거를 좀 줄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앨런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 3D 네. 입체화된 데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만 네. 도로는 2차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데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막 지하화, 터널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로 하늘은 사실은 입체적이죠. 예. 도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앞으로 개발되고 나면요. 1차선, 2차선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층, 2층, 3층 개념처럼 네. 여러 효율성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기가 활주로 없이 도시 내에서도 이동 가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와. 이런 뭔가 이렇게 수요, 욕구 때문에 이제 UAM이 활성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UAM에 대한 관심과 뭐 사업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이 꼭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에도 정말 많겠네요. 오히려 외국이 더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규모나 이제 그런 돈 투여라는 거,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더 구체화된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박수칠 일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5년에 차세대 교통 시스템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네. 뭐 고속도로 인증 면제라든지 실업 요건 완화라든지 제도적 지원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UAM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이 UAM에 대해서 이것만큼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제가 앞서 이제 그 정부가 혼자서 돈을 네. 막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같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이 어디가 참여를 하고 있고 어디서 이걸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뭐 그 해당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도 이런 분야가 굉장히 선망적이고 굉장히 뭐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관련된 부서로 지원해서 실제로 취업을 할 때도 네. 내가 미래에 좀 더 이제 뭔가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취업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당장 취업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거의 한 20년, 30년 한 직장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직장이랑요. 그렇죠. 예, 직장이랑 예.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 참여하는 리스트를 일단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도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UAM 자체는 이제 기체가 항공기 그 자체가 일단은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항공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UAM에 또 관심을 두고 있겠네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대한항공. 그렇죠. 대한항공도 당연히 참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AM 컨소시엄에 이미 착병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정말 의외인 곳이 한 군데가 또 있는데 네.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에서도 UAM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차 그룹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저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건 많이 들었는데 그쵸. UAM도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입장에서는 자동차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냥 무조건 차라고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 현대차 그룹은 단순히 이제 모터사이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이동 수단이면 뭐든지 그냥 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이제 것 같아요. 모빌리티로 사업을 확장하는군요. 그렇죠. 모빌리티인 거죠. 그래서 UAM에 뛰어드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미국 내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 관련 법인을 이미 설립했다라고 하고요. 오. 관련해 가지고 수직 이착륙 장비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인명도 슈퍼넌이라고 2021년 11월에 불과 2년 전에 지어놓고 지금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름도 아예 새롭게 하고요. 맞습니다. 아, 이건 진짜 이렇게 밀고 있는 신사업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곳이 한 군데가 빼놓을 수 없는 데가 한화입니다. 하나요? 네, 한화요. 한화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한화 하면은 이글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예, 경우가 하나에 지금 와닿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한화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불꽃놀이. 불꽃놀이. 예, 화약. 그쵸, 화약.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하나 방산 쪽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 이런 데서도 그와 연계해서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런 드론이 많이 이용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방산 관련해서 사실 드론이 먼저 더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프레데터 무인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 무인기 자체로 이제 뭐 정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만든 이제 카렘 에어크래프트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분사한 오버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버에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오버에어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민간 운송 수단으로 드론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UAM이라는 게 기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착륙장, 버티포트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도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UAM 봤던 기사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 용산에 큰 UAM 뭐 그런 이착륙장이 생긴다 이런 것도 봤던 것 같고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하기 위해서 UAM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준다라는 내용도 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착륙장이나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나 관심도 높겠어요. 엄청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시화돼서 누가 어떻게 담당한다 이거는 사실은 뭐 아직 카더라기 때문에 네. 확정적이지 않지만 이제 용산 전비창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거기에서도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런 포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산입니다. 아. 부산 같은 경우에는 UAM 상용화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건설이나 GS건설이라고 해요. 오, 건설사예요? 네, 건설사예요. 그래서 2026년까지 한 개 노선 이상을 빠르게 만들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착륙장 하면요, 뭐 네. 많은 곳들이 참여를 컨소시엄을 하겠지만 일단 그걸 자체를 짓는 거는 사실 건설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겠네요. 싶어요. 그래서 아. 건설사를 취업하시거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여기서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다, 플랜트만 짓는다 이 정도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수직 이착륙장까지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아.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공항이나 뭐 항만 같은 걸 짓는 것처럼 이제 버티포트 그런 이착륙장을 짓는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여기서 그냥 단순히 건설사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건설만 해먹고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체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오, 정말요? 네.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게 보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단순히 뭐 이제 그런 건설사뿐만 아니라 LG U+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네. 하는 곳들도 포함이 되고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SKT라든지 KT라든지 LG U+까지도 통신사까지도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 항공기와 이착륙장과의 통신망도 구축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뭐 비행기 간에 뭔가 이제 소통이 돼야지 서로 이제 부딪히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항공 제어 플랫폼이라든지 통신 같은 것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취업할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사업의 확장 측면에서 UA임이 있었다면 직무의 확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직장이 한 군데만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해도 네. 거기서 직무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평생 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직무는 하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사업 부서가 생겼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성도 있겠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망한 이런 직군, 직종, 그리고 산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직무 외에도 취준생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 간단하게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가장 많이 변화를 겪을 직무 한 군데를 선택한다면 저는 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통이요? 예, 유통이요. 아무래도 물류의 경우에는 보통 국내에서 운송수단 하면은 크게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배나 항공기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예. 글로벌한 거니까. 예.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도로, 트럭 네. 아니면은 기차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공기 운반이 가능해지면 유통망에 혁신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을지 그 영향은 네. 나한테 어떻게 미칠지 혹은 이 유통망에는 어떻게 변화가 추구될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또 다른 영역 한 군데를 더 얘기한다면 사이버 보안 영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통신망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그걸 해킹해가지고 갑자기 위험하다. 빌딩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럼 그것만큼 위험한 거는 정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영역도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취준생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